네, 강아지를 사랑하는 초코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견종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수많은 유명 견종들과 대형 견종들을 제치고 로얄팸 왕족의 선택을 받은 견. 천재견 보더콜리를 당황케 하는 지능과 치아와 뺨치는 귀여운 외모, 그리고 김희철급의 사회성까지 두루 겸비한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빠삐용입니다. 빠삐에 대한 흔적은 유럽의 회화 작품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6에서 18세기 왕족들의 초상화 속에 자꾸 이 조그마한 녀석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귀엽고 작게 묘사된 이 강아지가 바로 빠삐용입니다. 빠삐용의 이름은 불어로 나비를 뜻합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빠삐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유래된 강아지입니다. 당시의 애완견은 부의 상징이었고, 특히나 빠삐용은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거의 왕족들만이 키울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치의 끝판왕으로 잘 알려진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또한 빠삐용을 길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녀는 사행집행을 당하던 날 단두대에 오르기 전까지 자신의 빠삐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 혁명으로 황실이 무너진 후 왕궁에 있던 빠삐용들은 주인 잃은 신세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붙잡혀 서커스 강아지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혁명 후 기존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일었으며, 이에 황실견이었던 빠삐용 또한 거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빠삐용의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혁명가들조차 반해버렸고, 빠삐에 대한 거부 움직임은 기록 속에 한 줄 정도 등장하고 끝입니다. 혁명가들도 반해버린 빠삐의 외모는 역시 귀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삐용이라는 단어는 불어로 나비를 뜻하는데, 이는 빠삐용의 귀의 모양이 마치 나비의 날개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때로는 귀가 밑으로 처진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굳이 분류하자면 불어로 나방을 뜻하는 빨렌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이는 외형상의 분류일 뿐, 요 아이 또한 빠삐용입니다. 빠삐용은 다양한 털 색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조화를 통해 정말 매력적인 색상을 띠게 되는데요. 특히 흰색의 경우 몸통은 물론 얼굴에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가 다 흰색이거나 아예 조금도 없는 빠삐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제도구쇼에는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귀여운 댕댕이로 태어난 후 빠삐용은 엄청난 양의 사료를 먹어치우고 높은 운동량을 보이며 폭풍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기준 키는 20에서 28cm, 몸무게는 3.2에서 4.5 사이이며 평균 수명은 11년인데 최대 17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암튼 아담한 사이즈 덕분에 아파트에서 키우기도 부담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팝가수, 한번 노래 부르는데 억 단위로 개런티를 받는 그녀, 바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그녀 또한 빠삐용 맘으로 유명한데요. 그녀의 빠삐용은 17년 동안 그녀와 함께했으며 2018년에 그녀의 빠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주 짤막한 추모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으며, 자신이 빠삐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빠삐용이 자신들의 주인을 이토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데에는 빠삐용이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빠삐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행복함을 많이 느끼며, 이와 동시에 모험심, 호기심은 물론 사회성까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천적 특징 때문에 주인은 물론 가족, 아이들,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도 크게 경계심이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빠삐용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키우기 좋은 견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활발하고 모험심이 많은 빠삐는 차분할 때는 좀 차분한, 즉 때와 장소를 좀 가릴 줄 아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잘 때에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잘 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함께 여행 다니기에도 좋은 견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견인이라면 많이 보셨을 견종별 지능 순위. 당당히 1위에 있는 건 천재견 보더콜리죠. 이 리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아지 전문가인 스탠리 코렌이라는 사람이 138종의 견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만든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서 우리의 빠삐는 천재형으로 분류되며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성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천재견이라 함은 곧 이해력이 높고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즉 많은 양의 교육과 놀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똑똑한 견종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루함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천재견을 키우려면 그만큼 많은 케어와 교육을 해줘야겠죠? Nice, clean, smooth winning runs is what she's looking for. Gabby just can't wait to go. But won't leave, not leaving, not leaving. Look at this dog walk. Whoa, what speed on that dog walk. Redirects a little bit, make sure they get that. Push, push, push into that tunnel. Nice job.
get to the backside of this jump. Andrea, hang in there. She thought maybe she might have got lost for a quick second. Gabby has to beat 43.20. No, that's fine. It's just time. That's time. It's just time. Wow. We're taking the long way around everything, it looks like. But this is a young dog. Through the weave pulse. Motors. Motors. Look at those weaves. And Gabby wins it on the final run. Wow. Even with some... 빠삐용은 자기 표현이 많은 강아지입니다. 주인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는 건 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짖음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나의 빠삐가 지금 원하는 것,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경계심과 불신이 높아져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가 빠삐용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아이에게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모든 견종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빠삐가 선천적으로 약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모든 강아지들은 견종별로 선천적인 약점 및 유전병을 타고납니다. 우리 사람도 위장이 약한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빠삐는 전체 견종들을 놓고 보면 선체적, 신체적인 약점이 적은 편에 속하는 강아지입니다. 빠삐용이 대표적으로 겪는 질병으로는 쓸개골 탈구, 발작, 이빨과 관련된 문제들, 진행성 망막 위축, 추 간판 질환,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등 총 6가지입니다. 견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겪는 질병들을 빠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질병은 대부분 4에서 6년차 성견 때에 발발하는 경우가 많아 새끼 강아지일 때는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며 유전자 DNA 테스트를 통해서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브리더들은 사전에 질병 검사를 완료한 후에 그 사이에서 건강한 새끼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주소에서는 아직은 머나먼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각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삐는 단모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한 견종입니다. 대신에 더위에는 조금 더 잘 견딘다고 해요. 따라서 겨울에는 너무 오랜 산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옷을 입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모종이므로 털빠짐이 푸들이랑 비숑에 비하면 빠삐는 많은 편입니다. 청소를 많이 해줘야 돼서 힘들 순 있겠죠. 하지만 좋은 소식 하나! 털빠짐이 많으므로 목욕을 자주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또한 털이 스스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미용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꼬리털, 뒷다리, 그리고 귀 뒤쪽 털을 부드럽게 빗질해주시면 좋습니다. 2019년 영국에서 열리는 유래 깊은 도그쇼 크로프츠에서 처음으로 빠삐가 토이그룹 1위, 그리고 전체 도그쇼 베스트 도그로 뽑혔습니다. 첫 우승이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9년 우승 겸 빠삐를 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